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데일리안의 기사인데요. 김민석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국민의힘의 분열, 민주당의 분열인데 국민의힘의 분열에는 느낌표를 달았고요. 민주당의 분열에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기자수첩에서 분석 기자를 내놨는데요. 부제목 보니까 최상병 특검, 김경수 복권 등 여당 당정 갈등, 모두 민주당발 이슈, 방어 논리 두고 이견. 민주당 이재명 연임 후 더 큰 이슈 던질 것. 윤한 적극적 소통으로 분열 갈등 없애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단어는 분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분열이란 단어 앞에 벌벌 떨고 있다. 얼핏 두 정당의 분열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이라는 측면에선 같아 보인다. 국민의힘 분열은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의 이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드러내면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현재 권력인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는 미래 권력이 등장하면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양당의 분열 형태는 서로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분열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는 점이다. 국민의힘 분열은 민주당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 전 지사의 복권 모두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 이슈다. 즉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이슈들을 방어를 하는 와중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분열은 자신들의 내부적인 이슈로부터 출발한다. 민주당 내부 이슈는 이재명 전 대표 한 명으로 요약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전당대회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도 모두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하는 이는 적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오는 18일 연임하게 되면 김경수 복권 이슈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명계의 반발 이슈 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그 이후 분열에 시달리는 건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이재명 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더 열심히 분열을 촉발하는 이슈들을 계속해서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엄포 역시 국민의힘의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그중 하나다. 이외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수많은 특검, 탄핵, 국정조사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려 애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 조짐은 안타깝다. 이 분열들은 모두 방어라는 뜻은 같으나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 데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동훈은 여당의 대표인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충분히 공론화시킬 수 있는 위치인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걸 이런 방법으로 꼭 표현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 표현했듯 한동훈은 자신의 의견을 남의 입을 통해 전달하기보다 충분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등 좀 더 유려하게 풀어낼 수도 있었다.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분열을 두려워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크나큰 분열의 강을 건너보았기에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은 그 어떤 조직보다 더 클 것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개방되고 너그러운 관용적 자세를 갖고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고 그 조직은 분열한다. 결국 더 이상의 분열이 없으려면 국민의힘엔 더 많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회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악수만 하고 마는 그런 대화의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내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와 소통 채널에 나서길 촉구한다. 정부 여당은 지금 분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김민석 기자의 기자 칼럼인데요. 일리가 있는 분석이네요. 국민의힘의 분열, 민주당의 분열 둘 다 분열이지만 민주당의 분열은 이건 분열도 아니다. 이재명이 없어져야 분열이 해소되는데 이재명이 없어지기 전에는 단일 대오로 강력하게 단합하고 있기 때문에 틀어주기 때문에 이재명이 건지하는 한 민주당의 분열은 그건 별거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분열은 심각하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분열을 조장하는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서 분열한다는 거예요. 이거 턱 던지면 서로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이거 턱 던지면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그러니까 이게 골칫거리인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분열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
답답하고 국힘당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데 분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몸이라도 분열시키지 말아야지. 내 몸이라도 튼튼하게 알부민. 아유 맛도 좋아. 아유 맛도 좋네요. 에휴 내가 튼튼해야 여러분 건강이라도 챙깁시다. 아이고 그냥. 이재명이 이제 2기가 시작되잖아요. 당대표 2기가 시작되면 더 똘똘 뭉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힘 분열 조작에 나서는데 여기에 그때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들이받으려고 나올 거니까 국민의힘 분열이 지금 심각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점잖게 김민석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이제 진정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뭐 조언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변해 변하든가 물러나든가. 저는 한동훈의 찬스가 있다고 봅니다. 대권으로 가는 찬스가. 지금 식으로 하면은 대권 가는 찬스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후임자를 만들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한동훈이 이렇게 사건건 이 분열을 조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면 절대로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첫째,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한동훈식으로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자들이 분열됐어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분됐어요. 한바가 있고 윤바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뭉쳐야 박빙 싸움인데 구조적으로 분열돼 있으면 저쪽은 뭉쳤는데 이건 뻔하게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권을 잡을 찬스가 없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찬스가 있다고 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소시킬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3년 조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도 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내밉니다. 첫째는 지금이라도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돼주세요. 한동훈 당대표가 20년간 형으로 모신 대선배고 큰형 같은 사람이고 진짜 형 동생이잖아. 근데 슬쩍슬쩍 자기 욕심 때문에 배반했잖아.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다는 아주 통렬한 그 진정성을 보여야 돼. 누구한테? 윤 대통령한테도 보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보여야 돼. 제가 그동안 좀 의견이 좀 달랐는데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저는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의견 달리한 건 제가 속이 좁았습니다. 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윤 대통령과 단일 대우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보좌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 성격에는. 자기만 잘난 것 같고 참질 못하잖아요. 그냥 팔딱팔딱 뛰고. 근데 그거를 하면은 대권의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벽은 그 전서부터 얘기한 건데 1년간은 물러나 있어야 돼. 최소한. 김경수가 지금 뜨는 이유가 뭡니까? 물러나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만약에 김경수가 외국 안 가고 여기서 바둑바둑 또 뭐 조국처럼 이 소리 하고 저 소리 하고 페이스북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방송에 나가서 이따위 얘기하고 저따위 얘기하고 뭐 윤석열 비판하고 무슨 이재명 비판하고 막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떴을까요? 나가 있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리우니까 지지자들이. 그리고 기대를 하잖아요. 김경수가 돌아오면 달라질까? 이게. 근데 김경수가 여기서 난동을 폈어봐요. 뭔 기대를 하겠어요? 그게 현실인데. 마찬가지로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의 위치에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핑계댈 건 많아요. 지금 백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늦으면 9월 초에 나오는데 백서 나오면은 그걸 핑계로 백서의 내용 보니 내가 공천을 잘못했고 내가 사령탑이었는데 내 책임을 안 졌네요. 내가 당대표로 여러분들이 뽑아줬지만 자격이 없다. 한 1년간은 내가 최소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하고 그냥 워싱턴 같은 데로 떠나는 거예요. 핑계 또 그거 말고도 될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사건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뭐 특검 같은 거 뭐 제3자 이거 가지고 또 박찬대가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제3자 특검 하는 걸로도 그 한동훈이 쏜 거예요. 한동훈이 쏘아 올린 공을 딱 낼름 받아서 특검하자고 덤벼요. 결국은 최상병 특검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쓰러뜨리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쟤네들 전략이. 거기에 한동훈이 말하는 공을 쏘아준 토수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특검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민주주의 대통령제에서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제3자 특검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핑계. 그 다음에 또 많잖아요. 지금 국힘당이 너무 분열되고 있다. 이 분열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한빠들이여 제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윤석열 지지자들과 싸우지 말고 국힘당을 지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많아요. 지금 핑계거리. 지금
얼뜻 떠오르는 게 그게 이제 두세 가지 핑계거리인데 그거 말고도 앞으로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회 지금 개판이잖아요. 국회 지금 개판이잖아요. 이런 국회, 개판인 국회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재명은 책임질 거 같지 않고 국회의장도 책임질 거 같지 않으니 여당 대표인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놓고선도 물러나도 되는 거고 핑계거리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그 노래 가사처럼 그냥 워싱턴으로 가버려. 그래서 딱 1년만 참고 거기서 공부하고 대력을 거기서 구축하고 거기서 구축할 수 있어요. 충분히. DJ가 그때 구축한 거야. DJ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한동훈에게 찬스는 있다. 아직은 찬스 있다.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슨 당협위원장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다음 의원을 선거를 노리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제언을 못 드릴 거예요. 저도 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저는 이런 계산 안 하고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한동훈에게는 찬스는 있다. 분열의 책임 한동훈이다. 느끼셔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분열의 책임 한동훈이고 지난번 총선 참패의 책임 한동훈이에요. 자꾸 남 탓하지 마라. 물론 100대 빵은 없어요. 누구 100 책임은 없어. 그러나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사령탑이잖아. 대표 선수가 이겨야 될 팀에 5대 빵으로 졌으면 여러 책임이 있지. 협회장도 책임 있고 감독도 책임 있고 선수 개개인도 책임 있고 뭐 관중도 책임 있고 날씨 핑계 될 수도 있고 심판 핑계 될 수도 있고 다 핑계 될 수 있죠. 그러나 감독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마찬가지예요. 총선 사령탑이 누구야? 한동훈인데 책임지시고 분열의 책임, 총선 참패의 책임 지시고 미래를 위해서 1년간 떠나든지 그럴 용기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윤석열과 함께하는 그냥 노력 정도가 아니라 선언을 하시고 국민한테도 그 선언이 딱 와닿게 윤 대통령한테서 통렬히 형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분열의 씨앗을 잘라버려야 돼요. 분열의 씨앗 누구 책임? 그대요.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대통령 되긴 틀린 걸로. 뭐 알아서 하세요.